민수는 서윤의 손목을 잡고 택배차 안으로 밀어넣었다. 민수는 주변을 황급히 살피고 서윤의 눈을 마주보았다. 매일 실제 사연을 재구성해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야간 택배기사 민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2시. 민수는 핸들을 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12시간. 오늘도 12시간을 꼬박 운전했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고 어깨는 돌덩이처럼 무거웠어요. 문득 8살 아들 지훈이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어제 저녁 택배차에서 내리는 아빠를 본 지훈이가 물었던 말이었어요. 그때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지금은 정말 한계였어요. 민수는 앞에 보이는 하나 휴게소 간판을 확인했습니다. 잠깐만 쉬어야겠어요. 아니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택배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내리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1월의 밤 공기는 뼈까지 시렸습니다. 민수는 목도리를 더 깊숙이 둘러쓰고 휴게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식당은 문을 닫았지만 편의점과 커피 코너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커피 코너로 향했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절실했거든요. 카운터 앞에 서자 안쪽에서 한 여성이 음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보이는 그녀는 검은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짧게 묶은 머리, 깔끔한 흰 셔츠, 화장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담백한 얼굴이었어요.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차분하고 진중한 느낌이었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여직원이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어요. 목소리도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피로에 젖어 있었어요. 여직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 머신 앞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무의식 중에 그녀를 관찰했어요.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무엇보다 깔끔했어요. 매장 안이 조용해서인지 커피 내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이상했어요. 15년간 전국 각지를 다니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드물었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여직원이 커피잔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어요. 민수는 피로에 젖은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대로 눈을 마주쳤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맑고 깊었어요. 괜히 눈을 피하게 만드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3,000원입니다. 민수는 지갑에서 5,000원을 꺼내 건넸어요. 여직원은 조용히 거스름 돈을 내밀었습니다. 민수가 잔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으려는 찰나였어요. 안전운전 하세요.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민수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저 형식적인 인사말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담긴 따뜻함이 어쩐지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움직였어요. 고맙습니다. 민수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를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다시 찾아온 추위는 더욱 매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에 든 커피 때문인지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어요. 택배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켰습니다. 안경에 김이 서리며 시야가 흐려졌어요. 민수는 안경을 벗어 닦으며 문득 그 여직원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왜 자꾸 머릿속을 맴도는지 스스로도 의아했어요. 커피가 따뜻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말투 때문이었을까요? 민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라디오에서는 한밤중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여자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잊어버리는 일상 속에서 민수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존재에 머물러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감정은 아니었어요. 그저 그 여자는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밤, 오랜 피로 속에 잠시 스쳐간 따뜻한 한마디가 민수의 마음 속에 작은 불씨처럼 남겨졌어요. 집에 도착한 건 새벽 3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 소파에 지훈이가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어요. 아빠를 기다리다 잠든 모양이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찡했어요. 3년 전 이혼한 후 혼자 지훈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바쁜 배송 일정 때문에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훈이와 단둘이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민수는 지훈이를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옮겨 재웠습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하루의 피로가 몰려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자꾸 그 여직원 생각이 났습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그 따뜻한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일도 그 휴게소를 지나갈까요? 민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수는 물류센터 근처 정비소에 택배차를 맡겼어요. 타이어 점검과 엔진 오일 교체를 위해서였습니다. 정비사가 차량을 살피는 동안 민수는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쉬고 있었어요. 민수 씨, 오랜만이네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이 기사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민수보다 대여섯 살 많은 선배 기사였어요. 가끔 같은 경로에 배송을 맡았을 때 마주치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정비하러 오셨어요? 그렇지. 이 바닥에서 차 관리 안 하면 큰일 나잖아. 이 기사는 민수 옆자리에 앉아 아이스 커피를 홀짝였어요. 잠시 날씨 이야기와 물류 회사 소식을 나누던 중 이 기사가 문득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젯밤에 강릉 쪽 다녀왔지? 네. 특급 배송이 있어서요. 그럼 하나 휴게소 들렀겠네. 민수는 잠시 어젯밤 기억을 떠올렸어요. 하나 휴게소가 맞았습니다. 그곳에서 커피를 마셨고 그 특별했던 여직원을 만났었죠. 네. 잠깐 들렀어요. 왜요? 거기 커피 파는 아가씨 알지? 나이 30 중반쯤 돼 보이는. 민수의 귀가 저절로 쫑긋해졌어요. 어젯밤 만났던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아가씨가 좀 이상하대.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우리 동생이 그 휴게소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그 여자가 밤중에 혼자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돌아오는 걸 몇 번 봤대. 출퇴근 시간도 아니고 말이야. 민수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어요. 어젯밤에 본 여자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차분하고 진중한 인상이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휴식 시간에 잠깐 나갔을 수도 있고. 이 기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말이지. 휴게소 뒤편으로 몰래 빠져나가는 걸 봤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 민수는 가볍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소문이라는 건 항상 부풀려지기 마련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다시 배송을 위해 택배차를 몰고 나가면서도 그 소문이 귓가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이 지역에서 고가 택배 분실 사건이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었어요. 명품 시계, 고급 전자제품들이 사라졌습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지역 담당 기사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민수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만약 그 여직원이 정말 수상한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그리고 자신이 그 현장 근처를 지나다니는 기사라면, 해가 완전히 진 저녁 8시쯤 민수는 다시 그 휴게소를 지나게 되었어요. 일부러 그곳에 들르려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연료 게이지가 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는 휴게소로 방향을 틀었어요. 기름을 넣고 잠시 다리를 풀기 위해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핸들을 잡고 있던 손을 털며 민수는 무심코 휴게소 뒤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인형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휴게소 건물 뒤쪽 직원 출입구로 보이는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나왔어요. 민수는 본능적으로 차 안에 몸을 숨겼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실루엣을 보니 분명 어젯밤 그 여자였어요. 그녀는 주변을 살피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건물 뒤쪽으로 몇 걸음 걸어갔어요. 민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키가 크고 건장한 남자의 실루엣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몸짓만으로도 둘이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손을 허공에 휘두르며 뭔가를 강하게 요구하는 듯했어요. 여자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손사래를 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차 안에서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얼굴도 목소리도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남자의 격앙된 몸짓과 여자의 방어적인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었어요. 대화는 5분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남자가 손을 휘저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여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건물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차 시동을 걸지 않은 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이 기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여자가 밤중에 혼자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돌아오는 걸 몇 번 봤대. 소문이 진짜였나요?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누군가의 사생활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 광경은 단순한 사생활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 여자는 분명 곤경에 처한 듯했습니다. 시동을 걸고 휴게소를 빠져나오면서 민수는 내일 다시 이곳에 들를지 고민했어요. 그리고 어젯밤 그녀가 건넨 안전운전 하세요 라는 따뜻한 한마디를 어둠 속에서 위협받는 듯했던 그녀의 모습과 겹쳐 보았습니다. 어쩐지 마음이 불편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민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회사의 의심, 연속된 택배 분실 사건, 그리고 그 여직원의 수상한 행동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불안한 예감만이 가슴 한켠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민수는 배송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하나 휴게소에 들렀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자연스레 그곳으로 향했어요. 차에서 내려 커피 코너로 걸어가는 동안 민수는 스스로에게 변명을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야, 커피가 필요해서야.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어젯밤 본 광경이 계속 그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커피 코너에 다가서자 서윤이 카운터 안쪽에서 음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손님들로 북적였고 서윤의 움직임은 분주했어요. 민수는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무의식적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휴게소 내부의 구조, 출입문, 그리고 어제 서윤이 나갔던 직원 출입구까지.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그의 시선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민수가 카운터 앞에 섰을 때 서윤은 처음에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바쁜 일과 속에서 수많은 손님들을 접하는 그녀에게 민수는 그저 또 다른 지나가는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민수가 말하자 서윤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어젯밤 그에게 안전운전 하세요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낸 듯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서윤은 평소처럼 차분하게 커피를 준비했지만 민수의 시선이 계속해서 자신과 주변을 오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의 눈빛에는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의심 혹은 경계심 같은 것이었어요. 3,000원입니다. 민수가 돈을 건네자 서윤은 거스름 돈을 주며 대답했어요. 그때 민수의 시선이 다시 휴게소 뒷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윤은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수는 당황했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어제처럼 따뜻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민수는 우물쭈물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 기사의 말과 어젯밤 본 광경이 계속 맴돌았어요. 하지만 막상 서윤 앞에서 그 의심을 직접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커피 잔을 카운터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몰라도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상처와 분노가 민수를 찔렀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는 무언가 설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커피만 들고 돌아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에 민수는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어요. 소문만 듣고 의심했으며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녀를 판단했습니다. 어제 본 장면조차 단편적이었어요. 그는 차에 올라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이 커피 코너에서 다음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와 똑같이 차분하고 진중한 태도였지만 어쩐지 그녀의 어깨가 더 굳어 보였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윤에 대한 의심 때문에 이곳에 왔지만 지금은 그 의심보다 자신의 무례함에 대한 후회가 더 컸습니다. 어떤 말도 없이 그저 그녀를 지켜보기만 했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불편했을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민수 씨,
혹시 지금 시간 있어요? 긴급하게 와야 할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요? 하나, 휴게소에서 고가 택배 분실 사건이 또 발생했어요. 이번엔 명품 시계였는데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민수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혹시 언제 일어난 일인가요? 오늘 오전이요. 그런데 CCTV를 확인해 보니 그 휴게소 직원 중 한 명이 의심스럽다고 하네요.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민수는 무의식 중에 커피 코너 쪽을 바라봤어요. 서윤이 여전히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든 것이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본 그 수상한 만남, 그리고 오늘 발생한 택배 분실 사건. 설마 정말로 서윤이? 하지만 방금 전 그녀의 상처받은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 말에 담긴 아픔과 분노가 민수의 마음에 깊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시동을 걸며 민수는 다시는 이 휴게소에 오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애초에 그에게는 남의 일에 간섭할 자격도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지나가는 택배 기사일 뿐이었고 서윤은 자신의 삶을 사는 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서윤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민수는 문득 깨달았어요. 그가 본 장면에서 위협을 가하는 것은 서윤이 아니라 그 남자였다는 사실을. 만약 서윤이 누군가에게 협박당하고 있다면, 만약 그녀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다면, 민수의 가슴 속에 새로운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알아봐야겠다고, 그녀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찾아야겠다고. 그것이 그녀에게 상처를 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민수는 곧바로 관리팀장에게 불려갔어요. 민수 씨, 앉으세요. 팀장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하나, 휴게소에서 또 분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300만 원짜리 명품 시계예요. 민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분실된 택배들을 보니까 모두 고가품이더라고요. 그리고 특정 시간대에만 사라졌어요. 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바로 그 시간에 그 휴게소 커피 코너에서 일하는 직원이 혼자 근무하던 때예요. 순간 마음이 얼어붙었어요. 서윤이었습니다. 혹시 민수 씨도 그 시간대에 그 휴게소를 지나간 적 있나요? 아, 저는 보통 새벽이나 저녁에 지나가서요. 민수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애써 감췄어요. 회사를 나온 후 민수는 차 안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간 택배 일을 하면서 쌓인 경험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뭔가 이상해. 분실 패턴을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고가품만 골라서 사라진다는 것, 특정 시간대에만 일어난다는 것,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택배 추적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분실된 택배들의 정보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송 경로, 도착 시간, 보관 위치, 모든 정보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휴게소 택배 보관함에 같은 위치에 있었어. 가슴이 쿵 뛰었어요. 휴게소
내부 구조를 떠올려 봤습니다. 택배 보관함이 있는 곳은 커피 코너에서 조금 떨어진 복도 끝이었어요. 그곳은 CCTV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럼 범인은 휴게소 내부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야. 민수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어젯밤 본 그 남자, 서윤을 협박하던 그 사람, 혹시 그가 서윤을 이용해서 제 안에서 뭔가가 번뜩 떠올랐어요. 민수는 서둘러 하나 휴게소로 향했습니다. 휴게소에 도착하자 경찰차 2대가 주차장에 서 있었어요. 건물 안은 수사관들로 분주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커피 코너 근처로 다가갔어요. 서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낯선 직원이 카운터에 서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박서윤 씨는 어디 계신가요? 아, 그분은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계세요.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미 늦었나요? 그때 휴게소 관리소에서 나온 한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 어젯밤 봤던 그 실루엣과 똑같았어요. 민수는 숨을 죽이고 그 남자를 지켜봤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휴게소 뒤편으로 향했어요. 민수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남자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다 끝났어. 그 여자가 다 뒤집었을 거야.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됐잖아.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한 건 정말 완벽했어. 민수는 급히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일부터는 다른 휴게소로 옮길 거야. 여기는 이제 위험해. 통화가 끝나자 남자는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수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그 남자가 진짜 범인이었습니다. 서윤은 그저 이용당한 것뿐이었어요. 민수는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 접수대로 갔어요. 하나 휴게소 택배 분실 사건 관련해서 제보할 게 있습니다. 어떤 제보인가요? 진짜 범인을 찾았어요. 그리고 증거도 있습니다. 민수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사관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30분 후 민수는 수사관 앞에서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어젯밤 본 협박 장면, 오늘 들은 통화 내용, 그리고 자신이 분석한 범행 수법까지. 정말 중요한 증거네요. 박서윤 씨는 피해자가 맞을 것 같습니다.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박서윤 씨의 남동생이에요. 박민호라고 합니다. 민수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마침내 진실을 찾아낸 거예요. 서윤 씨는 언제 풀려날까요? 곧 조사가 끝날 거예요. 당신 덕분에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민수는 경찰서 밖으로 나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하늘이 이렇게 파란 줄 몰랐습니다. 서윤이 무사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를 의심했던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민수는 휴게소로 돌아가 서윤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을 믿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민수의 마음도 따뜻한 희망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서윤이 경찰서에서 나왔어요.
민수는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민수 씨, 서윤이 놀란 듯 그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여기에? 죄송합니다. 민수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을 의심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서윤의 눈이 흔들렸어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경찰에서 들었어요. 민수 씨가 진짜 범인을 찾아주셨다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수는 고개를 들어 서윤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처음부터 당신을 믿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요. 서윤은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요. 두 사람은 경찰서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저녁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힘드셨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동생이에요. 민호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박에 빠져서 빚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게 도움을 달라고 했는데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계속 협박하더라고요. 가족이니까 도와달라고. 안 그러면 온 가족이 망한다고.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아팠어요. 민수는 무의식적으로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서윤이 고개를 돌려 민수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민수 씨가 아니었다면.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당신께 상처를 드렸는걸요. 민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서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3년 전에 이혼했는데 그때 아내가 제게 바람을 피웠다고 누명을 씌웠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가족들도요. 그때 얼마나 외롭고 억울했는지. 서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어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는 아드님과 잘 지내세요? 네. 지훈이가 제 전부예요. 민수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언젠가 지훈이와 함께 휴게소에 오셨을 때 보니까 정말 좋은 아버지 같으시던데요. 고마워요. 그런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이나 오해는 없었습니다. 오직 따뜻한 이해와 공감만이 남아 있었어요. 시간이 늦었네요. 집에 가셔야죠? 민수가 시계를 확인하며 물었어요. 네, 그래야겠어요.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도 따라 일어났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아쉬웠습니다. 서윤 씨, 예, 혹시 괜찮으시다면. 민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음에 커피 말고 식사 한번 하실래요? 서윤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이내 그녀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좋아요. 그 짧은 대답에 담긴 의미는 커피 한 잔보다 훨씬 크고 깊었어요. 민수의 가슴에 오래도록 간직해왔던 따뜻함이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한 달 후, 민수는 지훈이와 함께 하나 휴게소에 들렀어요. 이제 이곳은 그들에게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빠, 서윤 이모, 언제 와요? 지훈이가 신나게 물었어요. 곧 올 거야. 민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윤이 근무를 마치고 나타났어요. 그녀는 앞치마를 벗고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 지훈아. 안녕하세요, 이모. 지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오늘은 뭐 먹을까? 서윤이 지훈이에게 물었습니다. 햄버거요. 좋아. 햄버거 먹으러 가자.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식당으로 향했어요. 민수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서윤이 건넨 안전운전 하세요라는 한마디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의심과 오해로 시작된 만남이 이제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따뜻함으로 가득했어요. 지훈이가 두 어른 사이에서 제잘거리며 웃는 모습을 보니 민수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가족의 모습이라고. 그리고 이 따뜻한 행복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창밖으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민수와 서윤, 그리고 지훈이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